공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우리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8조 수당 등 지급 항목의 증액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9조 지급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 1호 관련 기존 보훈 참전 명예수당 1인당 월 5만 원 지급액을 80세 미만은 1인당 매월 7만 원 이내로, 만 80세 이상은 1인당 매월 10만 원 이내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8조 4호 및 제9조 1항 4호 관련 차상위 계층 이하인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 원 이내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5호 및 제9조 1항 5호 관련해서 만 10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1회 100만 원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 수당 등 지급 방법 신설 및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용어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우리 시흥시가 주어지는 명예수당이 지금 5만 원에서 80세 이상 7만 원,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보조 수당이 3만 원이 주어지는데요. 이 생활보조수당이라고 함은 노령연금 있잖아요. 국가로 받는 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로 받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명예수당 외에 경기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명예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15만 원인가?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이라 그래갖고 보훈의 달에 1인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매달 들어가는 명예수당이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그것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매달 받는 명예수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예, 그 저소득층 계층만 별도로 이제 그분들
주고 그 저소득층은 얼마나 받고 저희 있어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차상위 네. 계층인데 그 저소득층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주어지는 3만 원 외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이 10만 들어오는 원하고 거네요. 3만 원 하고 그다음에 네. 그분이 또 보훈 명예수당 받으면 지금 5만 원하고 이렇게 받는 폭이 되겠죠. 네. 그리고 중앙 정부 국가로부터 받는 거는 월 수당이 있습니까? 관리는 안 되는데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죠. 근데 받는 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상위 수당이나 이렇게 보훈단체에서 주는 그런 분 외에는 별도 참전자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상위 보훈이라 이렇게 해서 그 등록이 되신 분들은 별도로 이제 받고 있고요. 급수에 따라. 아, 제가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그들의 생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정확하게 모든 복지 부분들에 있어 갖고 시와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이랑 이 관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서 차상위 계층 여쭤봤습니다. 이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매월 10만 원 지급하고 우리도 이제 3만 원이 지급되면 이제 13만 원이 매월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훈에 달에 15만 원 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훈 수당 또 나가고 그래서 하면 13만 원에다 한 23만 원에다 노령연금 받으면 한 53만 원 정도 30만 원 받는다면 한 50만 원 정도 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결코 넉넉한 부분들은 아니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고. 홍원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상입니다. 지금 그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예. 한 25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년도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유공자분들 예. 전몰 공경해서 그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갖고선 숫자가 줄은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가 인구가 늘고 이제 전입 인구가 늘면서 그 돌아가시는 분보다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 많아요. 아 인구가 늘면서 예, 돌아가시는 분보다 전입 때 들어오신 분이 조금 많아서 지금은 수당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2,700명 정도 지급했다가 지금은 한 2,900명 되는데 한 3,000명까지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명 예, 든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전액이 지금 10일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주는 건 경기도 수당으로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예. 경기도 수당은 이제 별도로 예, 저희는 12로 하는 거니까 다. 전액이 이제 10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훈 수당이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노령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 좀 는다 하더라도 인구가 좀 더 유입이 많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회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의회로도 좀 의원들한테 주면 좋잖아요. 이런 거 그냥 애매모호한 거는 의원들한테 대표 발의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칭찬 듣고 잘했다 소리 아이고, 듣는 거는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했다 집행부에서 칭찬 들을 거는 집행부에서 시장 명기다 발의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보훈조례하고 이 잠깐만 보훈조례에 대해서 저기 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이거 좀 인상시켜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어요.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러고선 미루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집행부에서 집행부 조례로 다 살짝 올려버려. 여기 저 우리 의원들 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좀 의원 대표 발의해갖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우리 저 의원들이 진짜 많이 듣잖아. 이 보훈자들한테 보훈 대상자들한테. 예, 요런 거를 앞으로 좀 앞으로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이제 집행부 조례 안 받아줄 거예요. 알았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많이 올려주셔서 마음이 좀 흐뭇한데요. 법을 보니까 왜 보훈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80세로 정한 이유가 왜 80세로 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다 10만 원씩 드리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또 인근 시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급한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좀 더 드리자 그래서 차등 저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논란이 있어갖고 그 보훈단체장님들하고 그 8개 단체장님들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 조정을 해서 일단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예. 80세 이하로 받는 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32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수당이 한 5만 원 지급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씩 지급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거 보고 향후 1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몽땅 다 10만 원씩 올려드리지 못한 거는 사실 내부적인 예산 사정도 좀 감안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망 1호금 예. 그게 법에는 20만 원까지로 돼 있던데 우리는 그걸 이번에는 안 고쳤어요? 15만 원. 예, 그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조례에서 30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보기에 그 정도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력에 맞게끔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재정력에 걸맞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해주려 그러면 향후 2023년까지 보훈 예산이 연평균 한 6.2%에서 3%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뭐 예우도 좋은데 또 이제 우리 살림도 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가 예산상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보훈 명예수당이나 참전 명예수당이 증액이 좀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고요. 뭐 사망 위로금 뭐 이런 걸 인상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생존에 계실 때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더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기로 하고 그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다들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이나 이런 뭔가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요즘에 있어서 우리가 뭐 호국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가동하는 것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예, 말씀하세요. 그 6.25 그 참전용사 예. 거기에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유교 바로 알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좀 담당 부서에서 좀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좀 협조를 해주고 계시나요? 그 협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챙겨보고 올해 저기에서 나머지는 자, 저 6.25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네, 이 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아마 교육장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 지금 이제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6.25 바로 알기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좀 발송해서 아이들이 특별활동 시간으로다가라도 그 6.25 참전용사 강사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좀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아니,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좀 예.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예. 교육청에 만나서 또 교장들을 만나서 학교에다 그걸 교육을 시키게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장들이 받질 않아요. 그 안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청소년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6.25에 대한 바로 알기 강의를 청소년들에게 각 학교마다 전부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지난해 말에도 학교하고 연계가 안 돼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6.25 쪽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었어요. 이래서 또 학교는 어찌됐건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포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러니까 시가 좀 그 가교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그 해에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 연말에 한꺼번에 많아지거나 이러면 학교도 그런 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그 해에 계획한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며 소규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조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로 조례의 이름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7조, 제19조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소규모 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과장께서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노인장애인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부분들이 이제 중증이 아니라 장애인 전반적인 부분으로 지금 뿌리 내리려고 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문제 제기 또는 질문할 게 있는데요. 소규모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부분에 있어 갖고 개정됐던 사항들이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복지 쪽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정안권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쵸?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신천, 연성권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지요. 예. 근데 신천권, 연성권에 장애인 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수의 장애인이 있는데 저는 이 소규모 센터의 조직과 운영 부분들이랑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 부분이랑 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성권 쪽에 대하 쪽, 대하동이나 은행동 이쪽 부분들에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그리고 권익 정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이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부분들이 또 발목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대하 연성 이쪽의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 지역 복지 계획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민간이나 다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든지 뭐 이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 장애인 복지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주로 그 장애인분들의 권익 옹호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그 시민 어떤 의식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는 거고요.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하신 그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10조를 빼도 무방하게 지금 이제 법에서도 사실은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권고 정도 부분이지 반드시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예. 열어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네. 꼭 해야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다. 대신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좀 세밀한 내용을 좀 많이 좀 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세밀한 논의를 위해 좀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 안돈이 의원의 이인으로부터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돈이 의원입니다.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소규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장애인들이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안돈이 의원의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안돈이 의원의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금재 여성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 창업의 활성화 등에 있어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의 설치, 기능, 활동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안하신 여성특별위원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여쭙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흥시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 내용이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여성 친화도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조례안 검토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전에 계속 제안했고 요청드렸던 바가 우리 시흥시는 이름이 여성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 도시보다 아주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게 있다. 그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분야인지? 여성의 인권 증진 부분 말씀하시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의 권익 향상입니다. 저희 시는 몇몇 개 단체가 있고 지난번에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여단협도 함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과장님께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그 제대로 된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면 여성 친화 도시의 시민 참여 확대가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성 친화 도시의 시민 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이 되기 이전에 꼭 우리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여성의 권익 향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정책적인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그 내용이 돼 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그 여성 친화도시 조례 회의를 그 심도 있게 2차례 가졌잖아요. 그때 의원님들 그 목소리가 그 한결같이 그 여성 단체와 여성 친화도시의 소통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의 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단체 협의회와 그 여성 그 친화와 함께 권익을 실천하는 기관 및 여러 단체 등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점 다시 한번 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 사안에 대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있고 이렇게 시민 참여단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례에서 저희가 이제 여성 그 협의체와 시민 참여단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흥시의 여성 친화 관련해서 큰 틀을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시민 참여단은 말 그대로 지역에 계신 시민 그 여성 리더 되시는 분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의안번호 3099호 시흥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자녀 돌봄 품앗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부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그 국내외 교육 연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국외 연수까지 필요한 사안인가요? 예, 홍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 실제 그적인 기원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부터 사랑방 기능으로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한 마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더센터의 기능 일부를 저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게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연수나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면은 참여하는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예,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단 어머님들 어머님들이요? 되시겠죠.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할 예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그냥 추가적인 질문으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네. 이제 그 자녀 품앗이라든지 뭐 돌봄하는 어머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머님들의 어떤 그 역할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자신의 육아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아맘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래도 좀 뭔가 활동이랄까요? 좀 이렇게 육아 이상의 어떤 공동육아 나눔터의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활동가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 되게 공동육아 나눔터에 참여하는 어머님들의 네. 또 역할이 육아 이상의 어떤 그런 활동적인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는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이 됐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육아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애를 그 키워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정보 및 자원 나눔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본인의 아기만 돌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정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엄마가 배란간에 그 시어머니 병원에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잠깐의 사회 활동이 필요할 때 예. 다른 B라는 엄마가 애를 같이 봐주는 그런 품앗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예, 이제 예.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예, 예. 그런 사회 활동도 해야 되는 어머님들에 대해서 그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의 대상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사실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뭐 국내외 연수라든지 워크숍을 가서 기관 방문을 해서 배워야 되는 어떤 활동가의 입장인 건지 하는 거에 대한 좀 다소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데 확실히 공동육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 기관을 방문하거나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그런 대답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아무튼 예, 조금 저희가 더 이제 과장님의 대답을 좀- 실제적으로 거기에 예.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건다가 센터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의 서포트 지원하는 거지 실제 활동의 주체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잘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 나눔터가 요즘 아이들 하나씩 다 낳잖아요. 하나 둘 낳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있고 옆집에 아이가 있고 또 옆집에 아이가 있고 한 대여섯 가구의 아이가 있는데 하나씩 따로따로 키우다 보면 정보도 어둡고 키우는 방법도 또 제대로 외롭게 키울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같이 모여서 같이 육아를 양육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교육하고 엄마들도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들을 해내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스포터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 조례 안의 취지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작은 조촐하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스포터 역할을 하되 이 공동육아 나눔터가 한 곳에 잘 되면 연합적으로 워크숍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만의 어떤 나눔터 하나의 워크숍이 아니라 아마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연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그거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회장님 고생 많고요.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10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포로다 보면 우리가 신천대학 은행 쪽에 몇 군데죠? 신천대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목감 이쪽 예, 장곡 목감은 예 있습니다. 목감 장곡 능곡 쪽으로는 예 있습니다. 몇 군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권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세개 있는데 권역으로 나눴을 때 예, 저 중부권은 4개 있고 정왕하고 이제 거모 쪽으로 해서 4개소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자, 정왕 거모가 네. 군자 쪽이 4군데, 예, 예. 정왕 예, 예. 정왕하고 군자 쪽에 4군데. 그다음에 이권역에 예, 이 권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권역에 4군데. 네, 예. 그 2군데가 1권역에 1권역 그 소래권역은 현재 없고요. 네. 예, 그 중부권하고 정왕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북권? 중부권이라면 실제적으로 연성동하고 목감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요, 연성 목감 능곡동을 이권역으로 봤을 때 네, 이쪽이 이 권역에 보면 예, 4군데라면 예, 예. 4군데. 그다음에 정왕 군자에 4군데. 예, 정왕 군자 쪽엔 6군데입니다. 아, 그래서 정왕 군자에 6군데. 10개소입니다. 그러면 1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군데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ABC 센터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이용 조리해서? 일단 공간이 좁고 ABC 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활성화 안 돼서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정리를 그 했습니다. 10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한 개소당 지금 국도시비,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죠. 예, 예. 시비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예, 예. 개소당 지원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개소당 지금 4,900만 원 정도 4,500원 한 예, 5천만 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예. 그죠? 지금 10군데의 이용 아동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일평균.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이그 일평균. 요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가 31,112명인데요. 연간 예, 연간 그렇습니다. 3만. 31,112명. 그러니까 연 개소당 평균 잡으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개소당 3,000명이면 예, 예. 연간 3,000명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일 3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 예, 그거는 이용하신 분들이고요. 다시 품앗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시설당 평균적으로 보면 3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맞는 거예요? 일 30명 정도가 예,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맞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육아나눔터에 좀 자료를 시설 현황서부터 해갖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그 센터별로의 현황을 지금 센터별로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해서 면적하고 센터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용 현황 이런 것들 해서 좀 예, 자료를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도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그 공동 육아나눔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리더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방법은 일부분은 많이 깨우치지만 첫 아이 같은 경우는 배워가면서 또 리더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구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됐을 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든 그런 애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친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공동육아에 대한 기본 취지를 약간씩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리더가 그런 훈련을 좀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잘 가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그 안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얘기인데요. 대개 이제 지금 어떤 그 전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제를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그런 시간들을 아예 딱 정하거든요.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게 안 담아져 있어요. 근데 그 일반 지침이나 이런 거 세부 규칙에는 있나요? 예, 거기에 그 종사하고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침은 그 법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상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육아 공동 나눔터 그 행정감사했을 때 지적 사항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흥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특히 이제 어린 애들을 맡기기가 굉장히 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안심하게 잘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무튼 공동육아 나눔터회가 개소수는 2개가 줄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눔터 매니저들 수당도 인상하고 이래서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더 인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그동안의 서비스도 더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그 질적인 향상에 대한 주문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저희가 이제 매니저들에 대한 저희가 급여를 인상을 했는데 그분들의 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애정과 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우리 예산 결산을 보다 보니 아동보육과에 6억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용 처리의 원인이 공동육아 나눔터와 상충된 부분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서 간에 자 좋습니다. 아동보육과는 복지부 소관이고 어찌됐건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 처리된 이 6억이라는 한두 푼도 아닌 6억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된 건 장곡동에 그때 당시 6억을 투입해서 장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상충이 돼서 그게 예산이 불용 처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장곡동의 현실을 보자고요. 장곡동에 숲속하고 동양하고 진말하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현재 3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장곡동은 동네가 정말 원의 형태로 섬처럼 고립이 돼 있는 곳이에요. 3개의 공동육아 나눔터로 보면 동양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숲속은 정말 너무나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진말 대우에는 3층이에요. 어떤 것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곡동에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번에 3개가 다 새롭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향후에는 어느 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공동육아 나눔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권역이 넓은 곳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장곡동이나 이런 곳처럼 권역이 그 안에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이게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6억의 예산은 아동보육과에서 세울 예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세울 예산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부서 간의 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아동보육과에서는 6억을 불용 처리하고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그 조건을 맞추지도 못한 채로 아예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한 채로 그냥 장곡동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는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날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6억이라는 예산을 통으로 불용 처리하고 도대체 예산팀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부서 간에 조금만 협업이 됐더라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어차피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가 많은 거예요. 장곡동은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장곡동은 그걸 매입을 했어야 했네.
그래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그곳에서 했어야 했네. 근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예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인식도 못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에서는 원인이라고 내놓는 게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상충된다는,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6억이라고 치면 한 개소당 지금 우리가 한 4,900만 원 드는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아동보육과하고 별도로 예산팀하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각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아동을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협업이 돼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 나눔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건 두 부서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장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꼭 이곳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곳에서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어느 아파트에 공간 하나 생겼다고 지금 가까운데 하중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도 공동육아 나눔터로 지정까지 내서 지금도 공동육아 나눔터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협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한 개의 통을 180가구 이상 720가구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500가구 이상인 통에서는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통 운영을 위해서 한 개의 통을 500가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서 통을 구성하는 반의 수를 6개 이상 12개 이하에서 6개 이상 10개 이하로 반을 구성하는 가구의 수를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기준을 현행 180세대부터 720세대 이하에서 180세대부터 500세대 이하로 줄여 500가구 이상인 통을 담당하는 통장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정되는 사안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는 자연불악, 공동주택 형태, 취락 형태 등 각 동의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반을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상정했어요? 한 거죠.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에 따라 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구현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현행 조례 제24조로 가능하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13조 2항에 21조의 3에 따라 동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를 거의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라고 하면 향후 주민자치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보면 ABC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각각 의뢰서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이. 예. 그렇더라고 보면 이 목감 능곡 연성 2구로 2구역이라고 할까요? 예. 이쪽 지역에 지금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보다는 향후에 동으로다가 개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권역별로다가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올바른 지적입니다. 저희들을 이, 이 당초에 이제 이 동별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저희 그 평상급 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권역별로 이렇게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일단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뭐 권역별로 해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평상급 조례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 홍원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 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및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동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보다는 시흥시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오타가 있나요? 예, 오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홍원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홍원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